다음 마지막 내용은 공군 성추행 사건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법원이요. 이중사를 2차 가해했던 준이와 상사, 저 사진을 보시면요. 준이와 상사를 구속시켰습니다. 성추행 피해 발생 무려 석 달 만에 행해진 겁니다. 이 준이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참 윤기찬 변호사님. 2차 가해.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 2차 가해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여전히 군에서는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 가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2차 가해죠. 그래서 의도적인 묵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방임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두 분은 지휘계선상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으면 원래 그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위로도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그에 더해서 오히려 뭐 합의 종용 내지 그 무마 시도 이런 것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직무유기를 넘어서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회유, 그러니까 면담 강요죄라고 좀 생소한 죄명인데. 예. 뭐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해서 실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만나자 뭐 하자 이렇게 강요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특가법상의 구성 요건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이번에 적용됐더라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중죄를 넘어서서 무마 시도까지로 갔다. 그래서 별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서 이번에 구속을 청구할 때 그 죄를 적용했단 말이죠. 근데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서 이번에 중사 사망 사건은 사실은 군대 내에 군사법원 내지 검찰, 경찰에 대한 제도 개편과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요. 예. 군대 내에 별도의 경찰단과 검찰, 법원이 있는 것이 1심부터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군대 보면 군령이 있고 군정이 있습니다. 군령은 이제 작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명령권이고 군정은 좀 사회하고 똑같아요. 일반적인 행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정과 관련된 것은 굳이 군대 법원에 둘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민간 법원에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군령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군사 법원이 전문성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눠서 군령과 관련된 걸 제외한 군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행정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민간 법원이 담당을 하고 그에 곁들여서 민간 검찰, 민간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저는 저런 억울함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제도 개편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도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이제 똑같이 벌어지는 똑같이 일들이 있기 벌어지죠. 때문에 그거는 굳이 군사법원이나 군사경찰이 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민간에게 맡겨 오히려 더 투명하고 또 강하게 처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군대 군용법의 대다수는 사실 군령권과 관련됐어요. 초병, 항명 이런 식으로 군령과 관련된 게 많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고유의 어떤 전문성이 요구돼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나머지 일반적인 행정명령과 일반적인 사회생활 똑같은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군대 내 법원, 검찰, 경찰이 수사하거나 재판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봐주기식 또는 뭐 투명치 않은 이런 재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민간 검찰 법원으로 가지고 오는 게 맞다. 1심부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2심부터 갖고 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심까지 가면 이미 모든 수사가 다 끝나요. 그래서 사실은 1심부터 갖고 오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벌이 될 것이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었는데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요. 성범죄 1,709건을 들여다봤습니다. 1,709건 중에 실형을 받았던 거는 불과 39건이다. 4년간 군 내부의 사건 처리 등을 분석해 봤습니다. 10건 중 4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가장 많았다는 얘기인데 윤건영 의원님, 뭐 이 사건이야 워낙 언론에서 강하게 관심을 가졌으니까 달리 치더라도 다른 유사한 사건들은 이렇게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본적으로 군사법원 법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지휘관이 뭐든 다 관여할 수 있다. 지휘관이 관여하면 저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군 내부의 그 특유한 지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단위 부대의 지휘관은 웬만하면 덮으려고 하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아까 윤기찬 변호사가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군령과 관계되는 그다음에 전시, 계엄령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나머지 일반 형사 사건은 1심부터 빨리 일반인과 마찬가지의 법을 적용해. 그래야 삼권 분립도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군 지휘관이 뭐든
다 관여를 하는 상황에서는 저렇게 불기소뿐만 아니라 오히려 덮어버리고 예. 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군 지휘관에게 장량감경의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런 조항까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분의 1까지 오히려 줄여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군에 오래 복무하는 사람일수록 예, 예. 해당이 되더라. 그러니까 참 불합리한 규정이니까요. 이번 우리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거듭 예. 해봅니다. 군사법원은 피고인 반성을 양형에 반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기서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군들이요,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압박감이 상당한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외출만 해도 소문이 싹 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6월 14일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